네, 이번에는 기본 문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3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통합사의 용어사전의 일부이다. 우리 한문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경지, 경칩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고요. 가는 시도별 경지 이용률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비율, 이런 비율을 표현할 때는 단계를 나눠서 시도를 단계를 나누어서 음영을 달리한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이겠네요. 적절해 보이고요. 그 다음 경칩에서 지역별로 개나리꽃이 피는 시기, 개나리꽃이 피는 날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봤더니 이건 자연현상이고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수치를 같은 선으로 연결한 등치선도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디귿지도는 점지도고요. 점지도 또는 점묘도라고도 하고요. 리을은 유선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가깝게 하고요. 지역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주제는 머드 축제고 지역은 대천 해수욕장. 기억 수치 지도는 종이 지도에 비해 정보의 추가와 수정이 용이하다. 수치 지도가 뭔지 봤더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한 디지털 형태의 지도래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추가와 수정이 용이할 거고요. 니은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123 머드로가 있네요. 머드로 지리정보 유형 중 관계 정보가 아니라 위치와 관련된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디귿 원격 탐사는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 수집에 유리하네요.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면담은 실내 조사가 아니라 야외 조사 또는 현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어린이 박물관의 입지 선정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지 선정 결과 A 지역이 최적 입지로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조건에 해당하는 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1번 지표면의 경사도는 5도 미만이어야 한다. A의 지역을 봤더니 지표면의 경사도가 5도 미만이네요. 네, 그렇고요. 지가는 1제곱킬로미터당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가가 어디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봤더니 300만원 미만이네요. 맞고. 인구 밀도가 300명, 1제곱킬로미터당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A 지역은 인구 밀도가 100명 미만이네요. 그러니까 3번은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찾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과 달리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대요. 따라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인간중심주의가 되겠네요. 인간 위주로 생각한 인간중심주의. 인간과 동물은 모두 감정을 지닌 존재로 이익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동물을 도덕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생태중심주의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갑 사상가에 비해 을 사상가, 생태중심주의가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X는 왼쪽 오른쪽이네요. 왼쪽 오른쪽.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정도. 인간만 강조하는 건 인간중심주의였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만 고려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낮음을 골라야 되고 왼쪽 오른쪽 중에 낮음은 왼쪽입니다. 디귿하고 미음은 탈락.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정도는
생태 중심주의가 더 높겠네요. Y는 높음이 뒤쪽, 낮음이 앞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높음에 해당하니까 니은이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정도, 차별하지 말자는 정도니까 생태중심주의가 더 높을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건 위아래 중에 높음, 위가 되겠네요. 아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익혀서 풀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통합사회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A, C는 각각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육계 중 하나임. 그러면 A는 봤더니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드라켄스버그 산맥,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지역이었고 A는 고기조산대가 되겠네요. A는 고기조산대. 그 다음 B 지역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쭉 알프스 산맥에서 히말라야까지 쭉 연결된 이쪽 지역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해요. 여기까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 여기에 알프스 산맥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이 지역은 신기 조산대가 되겠습니다. 신기 조산대. 그 다음 나머지 C는 안정육계예요. 안정육계는 시원생대 이후에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진 지형이 안정육계고 대체로 순상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 안정육계가 되겠네요. 갑은 C는 시 원생대 이후에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A 고기조산대는 신기조산대보다 조산 운동을 받은 시기가 이르겠네요. 이릅니다. 왜냐하면 고생대였으니까. B는 A보다 신기조산대는 고기조산대보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겠네요. 지각이 불안정하고 갑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는 C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제일 평균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이 안정육계가 됩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6번 GIS 문제네요. GIS 문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대요. 여행사의 해외 지역 본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점수를 매겨보죠. 뭐 여기는 멕시코 같고요. 음영으로 봐야겠네. 100 이상이면 3점, 50에서 100이면 2점. 음영을 보고 그대로 주면 되겠네요. 3점. 여기 우루과이가 1점. 그 다음 여기는 국내 총생산 150 이상 여기가 3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점, 2점, 2점. 얘는 1점. 세계 유산수 20 이상 3점, 3점. 그 다음에 10에서 20 이상 2점, 2점, 1점. 다 더하면 되겠네요. 멕시코는 3점, 2점, 3점. 멕시코는 총 8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페루는 5점. 페루 5점. 브라질 7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7점. 우루과이 5점. 그러면 가장 점수가 높은 데는 멕시코 8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나온 지역의 위치도 한번 알아둡시다. 그 다음 37번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화율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제일 도시화율이 높은 1960년부터 계속 80%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도시 인구 증가율은 낮은 여기가 영국이 되겠네요. 영국이 가고 영국. 그 다음 여기는 적도에 딱 걸쳐 있네요. 그죠? 적도에 걸쳐 있는 에콰도르고 에콰도르는 지금은 도시화율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는 높지만 높죠. 그렇지만 영국보다는 도시화율이 조금 낮네요. 여기가 나고
그다음 여기는 차드 수단, 차드 수단, 차드네요. 차드고 도시화율이 가장 낮네요. 아직까지도 20%밖에 안 되네요. 2020년까지도 다. 1번 가는 영국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초기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초기 단계는 아니고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건 오히려 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다는 2020년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2020년에 도시화율이 약 20%니까 촌락 인구가 한 80명 있다면 도시 인구는 20명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별로 특징을 찾아서 풀면 되겠습니다. 세마 스타트업의 입지를 선정하려고 한대요. 세마 스타트업. 가장 적절한 곳을 후보지에서 고르면 우선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닌 지역은 A 탈락. 간선 큰 도로에서 2km 안에 입지해야 된대요. 한 칸당 2km니까 여기가 2km, 여기가 2km. 2는 탈락이겠네요. 그죠? 2km 바깥에 있으니까 2 탈락. 대학교를 중심으로 2km 안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2km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B 탈락. 조건 1에서 3 중에서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 중에서 역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을 고른대요. 남은 지역이 C랑 D인데 여기랑 가까운 지역은 C. 그러면 정답은 3번. 재밌는 문제네요. 그죠? 이게 GIS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통 발달에 따라서 대도시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고양, 야옹, 고양이 여기 있고 가평, 잣으로 유명하죠, 잣. 그 다음에 평택. 여기가 오산입니다. 오산, 우리 오산 알아야 되고 화성, 수원, 용인, 안성 이렇게 있습니다. 취업자 비율, 세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하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은 데는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겠네요. 그리고 고향에는 일산이라는 일기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수도권 일기 신도시. 서울과의 통근 통학이 많은 데가 가가 고향이 되겠네요. 야옹 고향 가고요. 그 다음 나는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낮은데요. 둘 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서 통근 통학 비율이 낮은데 그런데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적어요. 그러면 여기가 평택이 되겠네요. 평택이 이쪽 화성이나 평택 지역의 공업 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울로 굳이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일자리를 다니는 거가 되겠고요. 다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많은 걸로 봐서 여기가 가평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고향은 가평보다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고향은 가평보다 1차 산업자 취업자 비율이 낮겠네요. 서울과 가깝고 도시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가평은 평택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네요. 이걸 보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더 높네요.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은지는 몰라요. 인구는 아마 더 적을 거예요. 여기는 비율이니까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높습니다. 요거는 요 자료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3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평택은 가평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새로운 선지가 나와서 한번 볼게요. 다는 가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 1기 신도시가 있는 일산이 아파트 비율이 더 높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전업 농가는 그냥 모든 가족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다겠죠. 그죠? 다. 가평. 정답은 3번.
41번. 요거는 도시 내부 구조 문제입니다. 아까는 대도시권에서 도시 외부까지 간 문제였고, 요거는 도시 안에서의 문제를 묻는 문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인 거 알아야겠죠? 이게 한강이 흐르고 여기가 여의도 이렇게 있고, 아 서울이구나. 서울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구. 여기는 노원구.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보면 상주 인구가 가나가 많은데 상주 인구가 제일 적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다가 중구가 되겠네요. 다가 중구. 중심 업무 기능이 입지하다 보니까 인구는 되게 적고 낮에 있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가는 업무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부도심이 발달한 가가 될 거고요. 강남구가 될 거고요.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많이 낮은 걸 봐서 낮이 되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기능 위주로 발달한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가나 다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1번 강남은 노원구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는 가보다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거주자 사는 사람의 평균 통근거리가 더 멀겠네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겠지만 노원구는 중구나 강남구로 갈 테니까요. 틀렸고,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수.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고요. 경제주체 중에 생산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생산자, 소비자.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금융이나 보험이나 법률, 광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요.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더 발달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 다는 가보다 시가지는 또 뭐냐면 도시의 경관이 나타나는 거리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도로가 생겨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시가지라고 합니다. 중구는 강남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더 이릅니다. 더 빨리 만들어졌어요. 강남구가 개발된 건 1970년대 이후죠. 그래서 시가지 형성 시기는 다가 더 이릅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대체로 상주 인구에 비례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죠. 그래서 중구는 노원구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습니다. 정답은 1번.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문제가 좀 많죠? 문제가 많네. 새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네. 재미없다. 봅시다. 가는 삼국사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폭풍으로 나무가 뽑혔대요. 폭풍, 큰 바람, 비. 이거는 태풍. 평창에 우레와 같은 뭐가 일어났대요. 푹 일어났는데 집이 흔들리다가 한참 후에 그쳤대요. 얘는 지진. 집이 흔들리려면 지진 정도 돼야겠죠. 1번 가를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로는 우대기가 있다. 태풍에 대비한 시설로 우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대기는 대설,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울릉도에 있는 전통 가옥을 우대기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면 돼요. 2번 지진은 주로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이건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가는 나보다 태풍은 지진보다 강풍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3번입니다.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에 표시된 A부터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A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 습곡 산맥이었죠. A 산지 대부분은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 습곡 작용을 받았고요.
B는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는 알프스 산맥에서 히말라야까지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이쪽이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였고요. B는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안데스 산맥이 될 거고요. 얘는 조산대에 위치하니까 신기 조산대에 해당합니다. C는 아이슬란드고 아이슬란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경계 해령이 육지로 드러난 지역이 되겠고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과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봐줄 수 있도록 하고요. D는 알프스 산맥이고 알프스 산맥은 신기. 여기 E는 우랄은 고기. D는 알프스는 우랄보다 해발 고도가 높고요. 그래서 알프스를 나폴레옹이 넘어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알프스를 나폴레옹이 건너갔습니다. 네. 5번 우랄은 안데스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죠. 정답은 3번. 신기스콕 산맥과 고기스콕 산맥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43번. 이제 마지막 장이네. 기본 문제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조건만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벌집 모양으로 이제 모양이 나왔네요. 100제곱미터당 지가가 4억 이상이어야 돼요. A는 2억이니까 4억 이상인 곳은 제외하네요. 4억인데가 C는 4억 이상이니까 제외. D도 4억 이상이니까 제외. 남은 건 A, B, 2고요. 연구시설이 있어야 된대요. A에는 연구시설이 없으니까 A 제외. 우선 개발 대상 지역이어야 된대요. 여기 우선 개발 지역 아니니까 정답은 B. 이거는 한 1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45번. 서울 지도가 나왔네요. 서울 지도가 나왔고 여긴 서울의 도심. 그 다음에 E는 서울의 노원구의 아마 주변 지역인 것 같아요. A는 서울은 안 써도 되겠죠? 도심. B는 주변 지역인데 주거 지역이 많은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주변 지역이 되겠네요.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고요. 가는 나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고 나는 가보다 평균 지가가 낮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것도 한 1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연재해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대요. 그럼 이거는 호우. 위에 단서 조항이 있었죠? 지진, 폭설, 호우 중 하나임. 땅이 흔들린대요. 지진.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눈이 내린대요. 폭설 또는 대설. 우대기는 대설에 대비한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우대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많이 와도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설벽을 우대기라고 합니다. 이 우대기는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가옥 경관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받으면 됩니다. 2번 나는 기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지진은 기후적 요인이 아니라 지형적 요인이 될 거고요. 3번 다는 서고 동저형.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을 때 북서계절풍이 불겠네요. 요거는 겨울. 폭설은 그러네요. 겨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4번 가는 다보다 호우는 폭설보다 연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겠네요. 우리나라 눈은 많이 안 오니까 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호우가 높을 거고요. 다는 나보다 폭설은 지진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적죠.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고 이제 심화로 갑니다. 심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울이 있고요. 서울이 있고 여기 과천이 있고 과천이랑 가장 가까운 여기 강남 있죠. 강남이 여기 있고 강남 밑에 뭐 분당 뭐 이런 얘기 뭐 있던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당이 되게 약간 잘 사는 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옆에 판교. 아, 어, 판교가 있고 분당이 있는 여기는 성남입니다. 성남. 네이버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출장 가다가 네이버 본 것 같아요. 네이버. 그다음 여기는 성남 바로 밑에, 성남 바로 밑에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용인입니다. 용인. 최근 2010년대 들어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화성이랑 용인이에요. 화성이랑 용인. 그다음 마지막 여기 있는 지역이 여기는 안성이에요. 안성 맞춤이라고 하죠. 안성. 그래서 여기가 평택, 안성, 이천, 여주. 평택, 안이역. 그리고 여기가 오산. 오산. 우리가 있는 새마고가 있는 오산. 여기가 화성. 여기가 만두같이 생긴 수원입니다. 기억 이걸 찾아봐야겠구나.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제일 높고 농가 전업 농가하면 순수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가 수가 가장 적은 나가 서울이랑 제일 가까운 성남이 되겠네요. 성남이 될 거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두 번째로 높은 다가 용인이 되겠네요. 용인. 서울과 가까울수록 교통이 발달할수록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겸업농가, 농가 수가 많고 서울로 통근 통학 비율이 적은 안성이 가가 되겠습니다. 기억 다에는 1기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다가 어디 있나 봤더니 용인에는 1기 신도시가 없었죠. 성남에 있죠. 성남에는 1기 신도시가 있고 용인에도 광교가 아마 용인 수원이 걸쳐 있을 거예요. 그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안성은 성남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거고요. 가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가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거예요. 왜 높냐면 안성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은 데 비해서 다는 서울로 통학하는 사람들 비율이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주변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용인에서 화성이나 수원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용인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그다음 성남은 안성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겠네요. 정답은 5번. 2학년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었네요. 네,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심화 문항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